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12월의 둘째 날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정말 미쳤습니다. 네, 어제도 너무나 추웠는데 오늘도 최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씩 완벽한 한방눈은 아니지만 진눈깨비식으로 눈이 내리는 지역들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웅덩이에 물이 얼어있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항상 나가실 때 단단히 무장하셔서 몸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코인이 상승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여태까지의 모습들처럼 11월은 하락하고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상승한 것이 아닌가, 벌써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 속에 지난 5월 암호화폐 시장의 반토막 하락, 아마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시장의 분위기가 단 하루 만에 뒤집어지니 투자자분들의 충격이 상상 이상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단연코 중국의 비트코인 퍼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 완화된 것인가 이제 싶었던 소식들도 조금씩 나왔었는데, 이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생각이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바람들이 시기상조였던 것일까요?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것일지 같이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 인터넷 기업 360과 암호화폐 채굴 감시 시스템 가동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IT 기업 360이 정부의 암호화폐 채굴 모니터링을 돕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가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현재까지 10.9만 개의 활성 암호화폐 채굴 IP가 감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대형 암호화폐 채굴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몰래 채굴하는 채굴자들까지 모조리 뽑아버리겠다는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현재 중국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정말 이 시장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말살시켜버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하겠죠. 채굴을 금지하면 할수록 암호화폐 시장은 커지고만 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확장이 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 국가의 이익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중국 혼자 이러한 기조를 보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탈달러화를 외치고 있는 중국의 상황에 어찌 보면 가치 탈달러화를 외치고 있는 비트코인을 본인들이 더욱 점유하게 되면 이에 대한 영향력 행사도 충분히 가능해질 텐데요.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역이용하여서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가파르게 진행하며 더욱 많은 비트코인을 모으려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이러한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엄청나게 빠른 시일 내에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테지만, 과연 이러한 중국의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넌센스인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네요. 이러한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이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온체인 데이터 및 많은 시그널들이 이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경우는 전고점에 거의 다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시가총액 1위의 대장 코인 비트코인보다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에 있으면서 고래면 고래지 메가 고래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고래라는 뜻이겠죠. 괜히 아이스크림 메가톤이 좀 땡기는 것 같은데, 무튼 이 메가 고래가 지난 12일 동안 말도 안 되는 양의 이더리움을 매집했다고 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한번 이렇게 좀 실없이 좀 개그 한 번씩
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네, 무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메가 고래 12일 동안 73만 이더리움을 매집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메가 고래 주소가 지난 12일 동안 이더리움 총 공급량의 무려 0.59%를 매집했다는 센티멘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메가 고래를 일반적으로 10만 개에서 1000만 개의 이더리움을 보유 중인 주소를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메가 고래가 지난 12일간 약 73만 4,800개의 이더리움을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지난 45일간은 128만 개, 60일 동안은 146만 개의 이더리움을 매집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경우는 런던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이후에 소각 메커니즘의 도입으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73만 개면은 참 감도 안 오는 숫자이죠.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이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12월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 과연 이더리움이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비트코인의 모멘텀에 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트코인의 재단, 비트코인 재단의 이사회 멤버이자 암호화폐 거래소 BTCC의 창업자인 바비 리가 참 오랜만에 언급을 하였습니다. 아직 최고점은 나오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사회 멤버이자 암호화폐 거래소 BTCC의 창업자인 바비 리의 경우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은 아직 슈퍼사이클, 풀사이클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고점을 보지 못했으며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점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본격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며 비트코인의 가격은 빠르게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돌파할 것이라며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전통 금융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메이저 언론에서 잘 보도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아직 강세 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믿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과 아니다, 이제는 시즌이 종료되었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거 역대 비트코인 반감기 차트를 보았을 때 두 번의 봉우리가 솟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직은 봉우리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들이 해외에서 퍼지고 있는 중인데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바꿀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제도권으로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은 그 누구도 역행시킬 수 없으며 역행시키는 일부의 국가들은 도태될 뿐입니다. 정말 이번 12월 강세장이 오면 너무나 좋겠죠. 정말 바비리의 말대로 이번 달이나 내년 초 다시금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어 15만 달러, 20만 달러까지 쭉쭉 상승한다면야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충분한 양을 매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날 뿐인 것이죠.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되고 있으며 범국가적으로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가격이 하락해도 이 시장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굳건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항상 시장을 길게 보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시고 이러한 변동성에도 조급해지지 않을 만한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를 말하자면 누가 뭐라 해도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물이 아닌 선물이긴 하지만 선물 ETF의 승인이 뜻하는 바를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선물에 만족하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이죠. 이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과거부터 본인들이 운용하고 있는 GBTC 펀드를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해 20년 경력의 ETF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수많은 노력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미 SEC는 계속해서 현물 ETF에 대하여서는 과거와 같은 이유를 대며 퇴짜를 놓는 상황 속 미국의 암호화폐 최대 로비 단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협회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SEC에게 그레이스케일의 ETF 전환에 대하여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블록체인 협회 SEC의 그레이스케일 GBTC를 ETF로 전환하는 승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최대 로비 단체 중 하나인 미국 블록체인 협회가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ETF 전환 승인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고 합니다. 협회는 SEC의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할 때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선물과 현물 ETF 평가에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건 그릇된 정책일 뿐 아니라 위법 행위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흔히 말하는 떡상의 시그널로 현물 ETF를 꼽고 있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요. 미국의 블록체인 협회의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의 순한 맛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마지막을 보면 그레이스케일 또한 SEC에 서한을 보냈다고 하죠. 어떠한 언급을 하며 서한을 보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미국 시간으로 11월 29일 날 SEC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SEC가 선물 기반 ETF는 승인하는 반면 현물 기반 ETF는 승인하지 않고 있다. 기관의 이러한 결정은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 1940년 제정된 법에 따라 비트코인 선물 ETP와 등록할 필요 및 자격이 없는 비트코인 현물 ETP는 모든 측면에서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SEC는 비승인된 명령 분석을 기반으로 이들 상품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또한 이제 SEC가 현물 기반 ETF 전환 신청을 반복해서 거부하는 것은 행정 절차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는 서한을 발송한 것인데요. 아주 강력하게 그레이스케일 측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발언들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11월 초 당시에도 미국의 하원 의원들의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승인하라며 SEC 측에 서한을 보냈었는데 현재 현물 ETF를 반려시키는 명목상 이유 중에 하나로 투자자 보호를 꼽고 있는 상태이죠. 이에 대해서 미국의 공화당 하원 의원인 톰 에머 의원의 경우는 미국 투자자들에겐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SEC가 투자 위험에서 중요한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면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거래도 허용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중입니다. 현재 이러한 배경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경제의 성장 동력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기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현물 ETF를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SEC 측은 정작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SEC가 과연 현물 ETF를 승인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시간의 문제이지 내년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SEC의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지속적으로 미국의 ETF를 신청했다가 다른 국가로 선회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델리티인데요. 이 피델리티의 경우는 어제 하나의 새로운 소식이 나왔었는데 사진 자료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이제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티커는 FBTC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네요.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캐나다와 브라질 등 다른 국가들에서는 연이어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SEC가 거부할 명확한 이유가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저 본인들의 장기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기조 또한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겠죠. 과연 다가오는 2022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게 될지 승인이 난다면 제도권안으로 이 시장이 완전하게 진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겠죠. 앞으로 ETF에 관하여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금융의 중심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 최초로 비트코인 상품을 만들어 화제가 되었던 투자은행이죠. 모건 스탠리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빨리 암호화폐 은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미 규제기관 예상보다 빨리 암호화폐 은행 규정 마련 예상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난주 발표한 리서치 노트에서 미국의 규제기관이 예상보다 빨리 암호화폐 은행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를 위한 규정을 개발하기 위해 11월 23일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이 발표한 정책 스프린트를 요약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잘 만들어진 규정은 암호화폐 및 관련 서비스 채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실버게이트, 시그니처 같은 은행에 긍정적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은행과 암호화폐 시장 간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은행협회에서 이제 산하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권장할 뿐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일은 이미 작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일 또한 심심치 않게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음지가 아닌 완전히 양지로 올라오는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기 속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을 듯 말 듯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들 주위 조금만 둘러보셔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전혀 주변 사람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태이죠. 오히려 2월에서 4월간의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대보다 높은 상태이지만 관심은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온체인 데이터와 시그널들은 상승을 가리키는 상황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12월부터 다시금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기대감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전운마저 감돌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의 상승에 대한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단 5에서 6%만이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투자를 한 대다수의 기관들은 5에서 6%의 자금만이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만약 암호화폐 시장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면 그리고 제도적으로 완전한 인정을 받고 규제의 큰 프레임워크가 생긴다면 이 시장이 얼마나 확장이 될 것 같으신가요? 또한 엘살바도르와 같은 국가들이 단 2개에서 3개의 국가만 생긴다고 해도 지금의 시가총액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접근하지 마시고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데 항상 몸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길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